앞서 그 규칙적인 막으로부터 규칙적인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막으로부터 이게 반사되는 엑스레이 빔에 대해서 이제 디프렉션 컨디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전자 밀도에 대해서 그 규칙적인 NR이 기본적으로 NG의 엑스포넨셜의 I의 G의 R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고 여기에 모든 G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G가 리시프로컬 레티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차원일 때 어떻게 되냐면 1차원일 때 이제 nx로 표현되면 얘가 n p의 엑스포넨셜의 i의 a분의 2파이 p x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1차원일 때. 그래서 여기 전 p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g가 이제 일반 3차원일 때는 g는 a분의 2파이의 a분 2파이의 g를 그거 말고 u1의 b1 u2의 b2 u3의 b3를 표현되는데 이 b1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파이의 a1의 a2 a3 a2 a3입니다. 그리고 B2가 2파이의 A2, A3, A1, A3, A1 B3가 2파이의 A3의 A1, A2, A1, A2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리시프로컬 레티스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U1, U2, U3는 정수거든요. 정수라서 우리 공간에서 일반적인 공간에서 전자는 A1과 A2와 A3의 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N1의 A1 더하기 N2의 A2 더하기 N3의 A3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공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리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상에서는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상의 규칙성은 리시프로컬 레티스상에서의 규칙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얘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할 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보면 여기서 원자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표현할 때 완벽한 하모닉이면 완벽히 사인 코사인 표현되면 정확히 오메가 전환되는 전망이 되겠죠. 그죠?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완벽히 오메가 성분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인 오메가가 아니고 좀 찌그러졌다. 그럼 우리가 이게 하여 그 하모닉스가 생긴다 그러는데 오메가 있으면 2 오메가 3 오메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얘가 찌그러져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고 하모닉스 굉장히 멀어졌다. 멀어졌다 그래도 이 기본 이 주기에 오메가에 m배가 생기거든요. 생기는 보면 그 원자의 그 규칙성이 파이다, b1이다, a분이 파이 5다 그랬는데 이 주기가 앞에 정수가 붙어있죠. 그 a분이 2파이, a분이 4파이, a분이 6파이 이거 다 포함하는 이유가 하모닉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인데 여기에서 NP가 있잖아요, 그죠? NP가 있는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을 해 보냐면 NX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a분의 2파이 p 프라임 x를 곱을 해줘 봅니다. 해줘 보고는 시그마의 p의 np의 엑스포넨셜의 i의 a분의 2파이의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적분을 취해 주는데 어디까지 취해 주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0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0에서 A까지 취하면 0에서 A까지 nx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의 a분의 2파이 p 프라임 x 그리고 시그마 p의 np의 인테그랄에 0에서 a까지 엑스포넨셜에 i의 a분의 2파이의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우변에 보면 p하고 p 프라임이 아까 정수라 그랬죠? 그죠? p하고 p 프라임 정수거든요. 정수면 여기서 이 오른쪽에 적분값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 정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공간상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 주위의 전자 밀도에 대한 함수다. 그게 결정 구조잖아요, 그죠? 결정 구조인데 그 결정 구조의 이 규칙성에 해당되는 게 nx고 이 nx에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푸리어 컴포넌트로 표현될 수 있는데 a 1차원일 때 a분의 2파이 px인데 여기서 제가 살짝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앰플리튜드 있죠. 앰플리튜드가 이게 푸리어 그 공간에서 그 리시프리컬 레티스 공간에서 그 인텐시티거든요. 인텐시티인데 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P가 P 프라임 같을 때하고 P가 P 프라임 다를 때하고 보면 되거든요.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를 때는 0에서 A까지 엑스포넨셜의 i의 A분의 2 파이의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X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P 마이너스 P 프라임 뭡니까? P 마이너스 P 프라임은 그냥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얘는 그냥 적분하면 2파이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i분의 A거든요. A의 엑스포넨셜의 i의 A분의 2파이의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X 이래 되거든요. 이게 0에서 A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A를 넣으면 2파이 P 마이너스 P 프라임이죠. 엑스포넨셜 i의 2파이 이거 뭡니까? 뭡니까? 0인가요? 엑스포넨셜에 i 2파이 m 이게 뭡니까? 2파이 m i 엑스포넨셜 2파이는 i는 뭐죠? 1이죠. 그죠? 2파이 계수는 1입니다. 그래서 앞에 넣었을 때 1. 그래서 이거 보면 2파이 p 마이너스 p 프라임 i분의 a는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1 마이너스 1이 얼마입니까? 0이죠. 0이고 p가 p 프라임 같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같을 때는 뭡니까? 여기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p와 p 프라임 같으면 얼마입니까? 얘는 그냥 0이죠. 엑스포넨셜 0은 뭡니까? 1이죠. 1이고 0에서 a까지 적분하죠. 적분하면 1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마입니까? 1이죠. a죠. 그리고 얘는 그럼 뭐냐면 p가 p 프라임 같을 때는 그냥 a입니다. 1차원일 때 a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1차원일 때 a인데 그렇게 돼서 이게 보면 p가 p 프라임 같을 때니까 결국 수학적 표현하면 는 np의 a의 델타의 p 프라임이거든요. 얘가 뭡니까? 크로니카 델타 펑션이죠. 디렉 델타 펑션. 얘가 디렉 델타 펑션이거든요. 같을 때. 그래서 보면 NP의 A의 델타 NPP 프라임이니까 얘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NP는 같을 때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NP 프라임은
np 프라임은 a분의 1에 0에서 a까지 nx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a분의 2파이 p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요. x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리 리얼 스페이스 상에서 전자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리시프로컬 레티스 상에서 이 앞에 개수가 보면 똑같은데 앞에 a분의 1이잖아요. 그죠? 1차원일 때 a분의 1이라 보니까 3차원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차원일 때 길이잖아요. 그죠? 그럼 3차원일 때 2차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겠죠? 3차원이라면 부피겠죠? 그래서 이게 3차원일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n r에 얘가 시그마의 g의 ng의 엑스포넨셜의 i g의 r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요 ng는 볼륨의 역수분의 1 셀의 볼륨의 인테그레이션에 똑같이 0에서 0에서 아니고 셀 하나의 셀에 대해서 0에서 a가 아니라 셀에 대해서 dv 볼륨에 대해서 nr 3차원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g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일 때 이게 셀로 되어 있고 이게 볼륨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거 여기 a로 되어 있고 0에서 a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다 쓰고 나서 따라한다 그러면 그럼 공간에서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은 전자의 규칙적인 배열로 표현되는데 엑스포넨셜의 IGR로 표현되어 있는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나타납니다. 네, 그 개수 자체가 보면 여기 이제 개수는 우리가 인버스 포리어 트랜스폼이죠. 개수의 요거에 위상이 반대인 걸 도구를 해서 현재 셀은 인테그레이션이 1차원일 때는 0에서 a였는데 얘는 3차원일 때 셀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죠. 셀에 대한 인테그레이션하고 얘가 VC분의 1이니까 얘가 이제 그 셀의 볼륨이거든요. 볼륨이니까 얘는 지금 여러 생각해보면 사실 요 계산은 사실은 되게 유용한 거죠.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공간에서 이제 결정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셀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셀이 있으면 한 셀에 대해서 보면 전자 밀도가 함수를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여기 전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셀에 대해서 요 한 셀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셀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한 전자 밀도하고 그 전자 공간에 대해서 이 리시프로컬 레티스에 대해서 이 전체를 계산해 보면 한 셀에 대해서 여기 N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제 리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를 이제 요 G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G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까 표현되어 있을 때 얘가 U1에 B1 플러스 U2에 B2 플러스 U3에 B3인데 얘가 U1, U2, U3가 각각 인티저입니다. 얘가 인티저죠. 인티저고
요 B1, B2, B3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아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에 아까 B에 I 되어 있는 것은 2파이에 B1, B2, B3도 하고 그 다음에 엡실론 I, J, K로 하고 B에 J에 B에 K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B, I, B, J, B, K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유니트 벡터에서는 이게 이제 공간상에서의 유니트 벡터하고 역격자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 용어를 역격자로 얘기하거든요. 역격자에서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디프렉션 패턴을 볼 때 이제 이걸 보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G하고 R에 대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R은 기본적으로 A1, A2, A3 얘에 의해서 표현되겠죠. 전장에 있는 곳이 A1, A2, A3의 정수배일 테니까 이게 얘는 A1, A2, A3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얘의 정수배로 표현되는 게 기본 리얼 스페이스상에서 전자밀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리시프로컬리티스에서는 B1, B2, B3에 대해서 정수배 표현되는 거죠. 그냥 두 개 곱을 이렇게 했으니까 보면 여기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 A1, A죠, 이게. 이게, 미안해요. 여기다 A죠. A, I, A, J, A, K에 A, J에 A, K입니다. A입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 U1, U2, U3는 이제 서로 역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B1과 BI와 AJ 이렇게 보면 BI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파이에 AI, AJ, A3 그 다음에 입실론 IJK에 AJ 곱하기 AK 이렇게 돼 있죠. 될까? 그래서 여기에 J니까 다들 방법 있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 A하고 얘가 이제 BI, BJ, AJ가 되는데 얘가 AJ가 요 AJ 요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0이죠. 그죠? AJ가 되어 있는데 요 BI가 이제 AJK, AJ하고 AK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AJ에 대해 수직입니다. 수직이니까 같으면 얘는 0이고 다르면 위에도 볼륨이고 아래도 볼륨이기 때문에 얘가 2파이의 델타의 IJ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성립해서 이런 관계 성립할 때 엑스포넨셜에 i에 g에 t다.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요 벡터를 쓰면 요래 있는 거는 이것은 엑스포넨셜에 i에 u1, b1, u2, b2 플러스 u3, b3에다가 t는 u1, a1, u2, a2, u3, a3 공간상에서 a1과 a2와 a3로 이루어져 있는 유니트 벡터 a1 방향, a2 방향, a3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U1, U2, U3를 정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정수입니다. 정수. 예를 들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엑스포넨셜의 i에 u1 더하기 u2 더하기 u3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ng라는 게 우리 정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v의 셀의 부피 볼륨의 셀에 대해서 dv에 대해서 n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gr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아까 그 규칙적인 배열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걸 그랬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이제 하고자 하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분명한 거는 요렇게 이 값에 ng가 이 값에 비례하죠. 이 값에 비례하죠. 그죠? 보면 이 ng라는 것이 아까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ng라는 것은 리얼 스페이스 상에서 전자 밀도가 엑스포넨셜 igr이라고 규칙적인 푸리어 컴포넌트 표현할 수가 되는데, 이 푸리어 컴포넌트가 디프렉션 패턴된 하이트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일 때 그 순수하게 하모닉이면 그 하이트가 곧 그 푸리어 스페이스 상에서 높이죠. 사인 오메가 t다. 1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 오메가 성분상에서 하나의 1이죠. 그죠? 2 사인 2 오메가 t다. 그러면 2 오메가에서 2죠. 그럼 결국 뭐냐면 사인의 앞에 붙은 개수. 걔가 푸리어 스페이스 상에서의 앰플리튜드죠. 그러니까 뭐냐면 ng라는 얘기는 얘는 그 리얼 스페이스 상에서 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앞에 개수인데, 그 개수는 곧 뭐냐면 푸리어 스페이스 상에서의 하이트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 ng 값이 요 앞에 게 요거에 비례하는 어떤 하이트로 나타날 거다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왜 V셀은 어차피 그 유니트 셀의 볼륨이잖아요. 그죠? 볼륨에 대한 어떤 상수고, 그래서 이런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어타믹 폼팩터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n의 셀에 대해서 dv의 n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gr로 하고, 얘를 이제 n의 sg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sg를 스트럭처 팩터라고 그럽니다. 얘를 스트럭처 팩터라 그래서 얘가 어떤 그 디프렉션 패턴된 그의 하이트 혹은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를 보면 전자 밀도, 그 셀 속에 있는 전자 밀도의 분포, 그리고 셀 속에 있는 셀에서의 리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표현, 요 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디프렉션 패턴 된 것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거든요. 그럼 요 다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스트럭처 팩터, 따라해볼래? 스트럭처 팩터. 네. 그래서 결정 구조에서 어떤 회절된 무늬에 하이트 해당되는 정보가 이 값에 의존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셀 속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그 전자 속에 있는 결정의 그 리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뭐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G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G는 아까 전에 C가 표현되어 있었죠. 뭐로 표현되어 있었냐면 A1, A2, A3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그 A1, A2, A3가 달라지면 얘가 달라지죠. 그죠? 그럼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G가 달라집니다. 그죠? 결정은 달라지면 G가 달라지고, 그 결정 내에 하나의 유니트 셀 내에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하는 그 셀 내에 전자 분포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집니다.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디프렉션 패턴에서 피크의 하이트는 결정 구조에 결정되는 G와 결정 내의 전자 밀도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게 하이트에 대해서 이게 결정 구조가 뭐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A1, A2, A3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 구조에 따라서 B1, B2, B3 틀려지죠. 근데 G라는 거는 B1, B2, B3의 각각 정수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NR, 그 셀에 그 NaCl이냐, 실리콘이냐, 그러니까 모노 애톰이냐, 혹은 바이너리 애톰이냐에 따라서도 전자 그룹 모양이 다르죠. 음이온이냐, 양이온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죠. 그에 따라서도 얘 값이 달라지지만, 저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에 의해서 디프렉션된 패턴의 하이트가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계산을 약간 이따 해보겠습니다.